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의 연말과 연초 투자 전략 다 함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QR 인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집 그리고 주식 유망 업종 그리고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하셔서 이 모든 것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요일 방송 소개해봐야겠죠?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가 사실 크리스마스 주간이에요. 네. 오늘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오늘 증시 미장 하락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이제 폭탄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가 그대로 현행 유지되면서 그 부분에 물량이 나온다고 뭐 엄청난 폭락이 온다고 다 걱정하시면서 오늘 그 폭락이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회입니다. 왜냐? 그거 억지로 파는 거거든요. 그럼 28일 날 다시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예, 그럼 그냥 오늘 그것 때문에 밀렸다고 손절하면 바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물량은 별 영향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증시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 글로벌 증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빠르게 종목들을 좀 전환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전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좀 배당주 위주로 좀 포트를 좀 바꾸고 있는 과정이었고 제가 주중에 네. 아바타 2를 드디어 봤어요. 물의 기회를 봤는데 보자마자 다음 날 네. 덱스터를 바로 매도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일단 기대 이하였다. 네, 스토리가 기대 이하였다. 뭐 특수효과 뭐 이런 거 아우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 대전제인 스토리가 좀 빈약했다. 네, 바로 덱스터 매도했습니다. 매도했더니 급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매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 내가 경험해봐야 된다. 네. 경험을 해봐야지 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영웅을 보러 갈 거거든요. 네네. 네, 제가 정성화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실제로 제가 속한 회사에서 예전에 무다 투자할 때 뮤지컬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요 뮤지컬 한번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성화배우랑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네, 같이 이렇게 뭐 대화도 많이 해봤고 네. 했는데 팬의 입장에서 제가 영웅을 딱 보러 갔는데 월요일 날 제가 만약에 버킷 스튜디오를 얘기한다. 네. 그럼 재밌는 거예요. 월요일 날 본부장님의 네. 방송을 주시해야겠네요. 네, 톡방에 톡방에, 노라톡 메신저, 네. 노라톡 메신저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노라톡 메신저에 제가 버킷 스튜디오를 포함한 갑자기 관련주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러면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톡방 들어오셔야 들어오셔야지. 보세요. 제 눈 정확하다니까요. 그쵸. 아바타 딱 보자마자 바로 매도했어요. 그냥 덱스터 다음날 고민도 없이 여러분 매도입니다. 덱스터 그냥 매도하십시오. 예, 그렇게 진행했다는 거 얘기 드리고 자 생활 속에 투자 아이디어 내가 겪어보는 투자 아이디어가 반드시 좀 중요하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제가 솔직히 아바타 2 보란 얘기 안 할게요. 영웅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네.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웅 반드시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 속에 투자한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다 알아가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칼리 전문가님 사실 네. 산타 랠리를 기대했었는데 시장이 산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 옆에 지금 한 분을 제가 모신 것 같은데 산타를 이번 주 올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네네네. 수익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사실상 이제 제가 리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타이밍상 이제 손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하루에 이제 손절 마감일 때도 있고 힘들게 이제 수익 전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 한 주는 뭐 그렇게 힘들게 가져간 것도 없이 뭐 한두 타점으로도 그냥 깔끔하게 계속적으로 큰
그리고 딱 만족할 만한 수치에 이제 좋은 수익으로 이제 계속 달려왔다. 그래서 정말 좀 사실상 모든 자리값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맞아요. 이 단기 분봉상 이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짧은 손절로 인해서 대응하기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장인데 좀 재밌었던 거는 이번 주 시장에 그마저의 변동성까지도 완벽했다. 그러니까 최고점, 최저점 오늘 낮 추세에서 어디까지, 저점 어디까지 이렇게 지금 그려드리는 자리값들이 완벽했고 그 사이에서의 뭐 매수, 매도 대응 충분히 이제 먹을 자리값 정확하게 이제 체크하면서 터치하면서 이제 수익 구간을 좀 잘 가져갔다 보니까 이번 한 주는 제가 뭐 그렇죠 본부장님 지난주에 이제 뭐 무료로 이제 좀 오픈을 해서 이제 네. 강의를 했는데. 이번 한 주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분 좋은 한 주로 일단 좀 잘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주식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오늘 그래도 우리 노란 톡방 안에서는 칼리 산타님이 계십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의 그런 매매 리딩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내분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증시에서 가장 우리에게 의외였던 것이 바로 BOJ의 긴축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동안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만 풀어대던 일본 중앙은행이 긴축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거의 몇십 년 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정확한 배경과 영향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세 본부장님께서 왜 이렇게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 그 기조를 변환했는지 한번 배경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는 기분이 나빠요. 왜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일본이 뭔데? 일본이 뭐 우리나라 뭐 금융시장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렇죠. 솔직히 아무 연관 없거든요. 근데 일본이 30년 만에 30년 만이요? 30년 만에 이상한 짓 하니까 그게 좀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저 이상한 짓이 분명히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좀 의심이 된다. 불안하다. 그냥 불안해요, 뭔가. 한 번도 안 하는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30년 동안 안 했던 짓을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시장이 결론은 뭐냐? 불안한 거지 안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구로다 총재가 이 구로다 총재분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곧 이제 집에 가셔야 돼요. 네. 집에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데 아직 은퇴 안 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임기 동안 자기가 벌려놓은 이 양적 완화 파티를 자기 손으로 뭔가 결제하겠다는 이상한 사명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태세 전환한 BOJ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일본의 BOJ가 10년 국채금리 변동 포용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0으로 확대. 마이너스도 있네요. 그렇죠, 마이너스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는 아무 의미 없다. 플러스 때문에 변동성 폭을 키운 거기 때문에 자 수익률 곡선 관리 정책 변화를 시사를 했습니다. 즉 수익률을 좀 올려놓겠다. 자 모든 선진국의 중앙은행도 좀 마지막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마무리하고 정상화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지금 전 세계가 다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메시가 월드컵 우승했잖아요. 맞아요. 메신. 그 아르헨티나가 금리가 몇 %인지 아세요? 몇 %예요? 75%예요. 금리가 75%. 은행에 100만 원 넣으면 1년 지나면 75만 원을 줘요, 이자로. 많이 주네요. 그 말은 즉 대출이자도 많다. 크다. 그만큼 그 아르헨티나 환율은 얼마나 아르헨티나 통화가 똥값이 되거나 정말 밑으로 정말 떨어지면은 통화 가치가 너무 폭락을 하니까 금리를 75%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4년치를 벌어서 월드컵 때 다 쓰잖아요. 월드컵 다 씁니다. 집 팔아서 카타르 가서 월드컵 응원하고 마지막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조국이 너무 우승해서 기쁘다. 돌아갈 집은 없지만 조국이 우승해서 기쁘다. 돌아갈 집이 없어요. 집 팔고 온 거거든요, 그분은. 약간 그런 상황인데 아르헨티나 그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를 엄청나게 올린 거거든요. 즉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일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일본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 뭐가 문제인데요? 일본은 이 디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일본은 인플레이션 걱정 안 했어요. 네.
오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항상 떨어지기만 하니까. 일본이 참고로 일본 주가 지수가 30년 동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주식시장 투자하신 분은 30년 동안 물렸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일본은 월급도 안 올라요. 워킹홀리데이,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 안 간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많이 갔는데 안 간 이유가 뭐냐면 급여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급여가 점점 추월해서 지금 일본 근처에 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일본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이 정말 인플레가 안 올라서 너무 걱정했는데 이제 인플레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모든 선진국들이 전부 다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각국의 물가 상승과 중앙은행의 긴축으로 일본 국채 금리도 강한 상승 압박을 받고 있어요. 네. 실제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기준금리 안 올리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기준금리 올리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국채 10년물 변동폭을 좀 올려놓은 거죠. 이게 곧 방향 전환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본의 20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2%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1.2% 나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1.2% 나쁜 거예요. 근데 일본이라 괜찮은 일본은 거예요? 1.2%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원래 일본은 얼마나 성장하냐면 마이너스 성장이었거든요. 마이너스 0.5% 이상 성장한 적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물가 상승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 최근에 일본으로 여행 가신 분 많아요. 맞아요. 예, 일본이 지금 간만에 지금 웃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전 세계에서 막 여행자들이 막 몰려오고 있거든요. 입국 규제 하나 이후에 방일 외국인 수가 올해 1월에 비해서 무려 2,800%가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했네요. 28배 증가했죠. 단칸 비제조업 지수가 3분기 연속 상승세. 자, 제조업이 좀 괜찮으면 이게 물가의 영향을 바로 주진 않는데 서비스업이 괜찮아지잖아요. 비제조업이 서비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좋아지면 바로 물가로 영향을 주거든요. 자, 일본 소비자 물가가 3.7%. 자, 일본 2023년 경제 전망치가 1.2%. 물가 상승률 3.7%. 즉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본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일본은 경제 성장률 엄청 좋은데 물가가 더 높아서 여튼 일본 지금도 마이너스. 그냥. 내년도 어차피 마이너스. 30여 년째 제자리. 실질임금도 마이너스. 30여 년째 실질임금 제자리. 물가는 조금 오르면 그때부터 계속 마이너스. 예.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일본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결국은 이거를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일본으로 여행객들 많이 가잖아요. 엔화가 싸니까. 그렇죠. 근데 금리를 올리고 시작하면서 이 방향을 턴하면서부터 이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건데, 그러면 이제 일본 여행을 서서히 조금 더 비싸집니다. 이제 일본 여행이. 지금도 근데 항공료가 좀 비싼데. 그 항공료 비싼데 플러스 일본에서 자치적으로 있는 것도 비싸요. 그 추가로 일본의 그 혐한들 몇 명이 또 바가지 씌우고 있거든요. 예, 절대 가지 마세요. 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일본 혐한들이 바가지 씌우는 음식점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리스트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제가. 근데 그런데 절대 가지 마시고 가면은 막 별 이상한 소리 다 해야 돼요. 예. 저도 한번 갔다가 싸울 뻔했어요. 한번. 진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전 진짜 그때 막 사케 집어 던질 뻔했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자, 이거 보시면 일본의 기준금리는 현행 마이너스 0.1%로 유지합니다.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자, BOJ 12월 BOJ 회의 이후에 엔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세로 꺾였죠. 꺾인 게 강세인 거예요. 꺾인 게 강세. 엔화가 이렇게 지금 엔화가 완전히 지금 이제 강세로 좀 턴하고 있다. 자, 그다음 금리는 사실상 급등하고 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사실상 올라가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일본 총임금인데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항상 위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진짜예요. 보세요. 지금 일본에 살면요. 일본에서 살잖아요. 매년 마이너스예요. 가만히 있으면. 예. 돈 버는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예. 일본 살지 마요. 저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일본 보세요. 우리나라 방파제 하죠. 방파제. 뭔 말인지 알죠? 파도가 몰아치면 일본 막아주잖아요. 태풍이랑 다 막아주잖아요. 그쵸. 예. 방파제 해주죠. 지진도 방파제 해주죠. 예. 그 살다기보다는 그쪽에 잠깐 놀러 가는 거 정도. 예, 그 정도. 자, 엔화 실질 환율은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 자, 엔화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엔화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도 10월 말부터 줄어들고 있다. 곧 엔화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있다. 그래서 엔화가 좀 저는 상방으로 좀 가게 되지 않을까. 엔화가 상방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BOJ가 금리를 올리면 일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제 땡땡 저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데 뭐 그 언론사에서 있는 계시던 분들하고 몇 분 계세요. 주로 좀 일본하고 좀 가까우신 분들, 일본과 되게 친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일본의 그 위안부는 뭐 우리나라가 그 서로 스스로 뭐 이렇게 해석한 거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그분들이 주로 뭐라 그러냐면, 일본이 엔캐리가 청산이 되면 우리나라 급 나간다. 일본 금리 올리면 큰일 난다 하는데 일본의 엔캐리 청산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 왜요? 일본 국가부채가 1,410조 원이나 있어요. 이게 일본 GDP 대비 260%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60% 정도 됩니다. GDP 대비. 예, 60%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국가부채가 무려 260%.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돈을 풀었는데 뭘로 풀었다? 나라에서 빚져서 다 푼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너네가 빚을 져. 나라는 빚지기 싫어. 너네 각자 빚을 져라. 각자 도생. 열심히 빚내. 나라는 빚을 내지 않을 거야. 근데 일본은 뭡니까? 반대네요. 우리가 빚을 낼게. 너는 빚 내지 마. 어, 빚 내서 우리가 풀어줄게.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뭐가 더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국가부채 많은 것도 문제예요. 문제인데, 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그 정도는 나라에서 해줘야죠. 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다음 금리 인상을 지속시키기가 좀 어렵다. 일본은.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가 계속 올라가요. 예, 금리 올리겠습니까? 계속? 일본 못 올려요. 계속. 자, 그래서 엔캐리가 청산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금리가 목표 상당히 4% 정도 되는데 일본이 최소 2%는 올라야 되는데 일본이 2% 금리를 올릴 수가 지금 일본 금리가 몇 %인지 아세요? 몇 %예요? 마이너스 0.1입니다. 일본 은행 가서 돈을 넣잖아요. 그럼 돈을 떼가요. 보관료를 받아요. 예, 진짜예요. 근데 일단 그래서 엔화 강세로 전환이 되면 산업경합도 우리나라하고 산업화학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네. 오히려 우리한테 호재예요. 예. 오히려 더 좋습니다. 단 일본이 30년 만에 태세 전환하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에 잠깐 흔들린 거예요. 예. 오히려 일본은 참 좋은 일을 한 거다. 고도화 총재님이 결자 해지하고 금리를 2%까지 빠르게 올려주십시오. 예. 정말 그래 주신다면 제가 아베 총리와 함께 제가 아베 총리 좋아해요. 네.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 반도체 자립을 올려주신 분이에요. 우리 한국의 반도체 자립이 안 돼 있다. 우리 일본이 수출을 하지 말아서 한국의 자립심을 키워주자. 그래서 한국 자신 키워줬잖아요. 예, 아베 총리님이 그 의외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 자국에서 보면 이렇게 삽질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 예, 저는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태세 전환한 BOJ의 태세 전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안 했던 것을 해서 불안한 거지 안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코멘트 더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칼리 전문가님, 네. 그러면 엔화, 유로화 그리고 달러화의 움직임이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BOJ 이후에 엔화 강세 그리고 달러화 약세 흐름이 됐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급등하던 달러 가치가 이제 최근에 계속 더 잠잠해졌고 사실상 이번 건은 좀 단기 이슈고 그 전에도 일단 지속적으로 달러 약세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환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9월, 10월 달에 이제 뭐 여행 가셨던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그때 환율이 이제 뭐 1,430원 원 달러 환율이 뭐 네. 그 정도까지 1,450원 뭐 그 부근대까지 이제 올라왔었는데 현재 얼마인 줄 아시나요? 얼마예요? 1,280원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단 거의 떨어졌네요. 2달 동안의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체감상 다르죠. 지금 네. 1,430원에서 1,280원이 됐다. 그만큼 지금 이미 지금 BOJ 이 단기적인 이슈도 같이 포함은 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일단 지속적인 지금 낙폭을 계속 그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는 뭐 다행히도 이제 뭐 적정선에 지금 환율을 가져가고 있는 안정선을 띄고 있다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의 문제겠죠. 그럼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은 이 달러 약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게 나머지 뭐 일본도 있을 거고요, 뭐 유로 네. 쪽 이슈도 있을 거고 이 흐름 자체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체크하는 게 경기 침체라고 생각해요. 이 경기 침체가 미국 쪽에서 이제 조금 더 세게 휘몰아치면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내년 상반기 하락장 하락 매도세 계속적으로 이제 리포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더 크게 드리워지면서 달러 약세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달러 인덱스, 이 달러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들 평가는 각국의 나라별로 통화가 어떻게 보면 그 나라 통화가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각국의 통화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내년에 이제 달러 인덱스, 뭐 유로, 엔화 전망 같은 경우는 그 각국이 얼마나 잘 이 경기 침체를 버티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쪽은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얘기는 나오더라도 훨씬 더 스무스하게 버틸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저는 좀 유로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좀 불안한 거는 유로존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좀 봤을 때 유럽 쪽이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복지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복지로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지금 이미 경제 좀 힘든 상황 속에서 이미 시작했던 복지는 멈출 수는 없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행하던 복지가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멈추면 표심을 잃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집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책은 계속적으로 좀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혹시라도 제2의 그리스 사태가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유로존에서. 그게 어느 국가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현재 유럽 쪽은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 이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겠죠. 당연히 유로존 어디 국가에서 한 번 더 망가지는 움직임이 보여준다라고 하면 달러의 급등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어도 일단 오일 가격 변동성까지 같이 좀 포함시켜서 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일 가격 상승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1월 중순에서 2월 말까지는 일단 흐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달러의 추세가 다시금 돌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104 정도 지금 104달러 정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한 99, 100 초반대까지는 지금 추세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BOJ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속적인 낙폭이 그려지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조금 안정성을 띠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각국이 얼마나 이 경기 침체를 버티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코멘트 더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미국 증시 반도체 섹터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까지도 같이 나왔는데요. 바로 간밤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8%, AMD는 6%가량 빠지고 있고요. 테슬라는 무려 9%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3달러까지 무너진 상황인데 카리 전문가님께서 사실 방송에서 계속해서 70달러까지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이번에 이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상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술적 반등에서 가장 빠르게 튀어오를 뿐이었었고 그때 이제 이슈가 잡혔었죠. 뭐 반도체 어떤 섹터, 뭐 어떤 종목들 단기간에 6%, 8% 급등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계속 갈 것이냐라는 얘기를
질문을 주셨을 때 저는 계속 비관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항상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점을 계속 그리면서 낙폭을 크게 확대하는데 특히나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테슬라예요. 이 테슬라가 뭐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점이 지금 400달러였어요. 그렇죠? 400달러 고점에서 지금 현재 얼마까지 왔냐? 120달러까지 왔습니다. 이 더 빠졌네요. 130달러가 깨지면서 125달러 어제자 네. 이제 낙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죠. 맞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언제부터 드렸냐? 200달러 위에서부터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네. 분명히 제가 이 방송에서 테슬라 어디까지 주가 보이냐 70달러까지. 상승이 아니고요. 그렇죠. 70달러까지 얘기를 할 때가 이미 200달러 선에서부터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가 깨지고 넘어왔을 때 이거 지금 함부로 접근하시지 마라. 지금 싸다고 매수하지 마라라고 강력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25달러까지 왔죠. 그러면 언제 사면 돼요, 도대체? 왜냐면 시장이 분위기가 반전됐을 때 가장 먼저 튀어오를 게 반도체랑 이 전기차 섹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한 이유 자체는 뻔하죠. 어떻게 보면 CEO 리스크,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 리스크가 정말 컸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대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지금 좀 적정선으로 지금 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70달러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70달러까지는 기술적 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100 초반대부터는 확실히 그 자리값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00 초반부터 70까지 열어두고 내가 물타면서 사실상 분할로 매수 관점을 한번 좀 잡아보자. 근데 그 적기의 타이밍도 시황이 굉장히 같이 올라와 줄 수 있는 타이밍을 같이 재야 자리값이 좋아지겠죠. 왜냐면 100달러 딱 가져왔으니까 내가 이제는 정말 싸니까 라운드 피겨다 하면서 이 자리값에서 산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더 물릴 수 있고, 그다음에 시황 글로벌 시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타이밍은 노란톡방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단순히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 시황과 그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방 참여하셔서 많은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전기차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요,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시황 이야기까지 관련해서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야 되는데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김정철 본부장님, 네. 사실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빠졌는데 테슬라가 또다시 급락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IT 반도체주들이 계속해서 파란불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국내 증시의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마이크론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어제 이제 우리니까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간이 날짜가요. 어떻게 되면 2월 23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이 방송 보는 게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보실 거고 네. 아마 마이크론은 22일 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나왔는데 장 마감 후에 나와가지고 이게 어제 간밤에 적용이 된 거죠. 처음으로 맞아요. 증시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마이크론이 그럼 실적이 어떻게 됐냐? 자 보시면 아시겠죠. 마이크론이 분기 사상 7분기 만에 처음으로 적자 기록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론 매출액 41억 달러, 목표치가 전망치가 43억 달러였는데 목표치 미달했고요. 마이너스 1억 달러 영업이익, 즉 손실이죠. 예, 마이너스 1억이니까 예,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자, 디램이 28억, 낸드가 11억. ASP는 20% 초반대로 감소했고요. ASP, Average Sales Price. 예, 초반대로 감소했고요. 자, 50% 캐펙스를 줄일 거다. 그러니까 전체 라인을 50% 줄일 거다. 웨이퍼는 20%로 컷할 거고, 웨이퍼 20% 컷이라는 건 뭐냐면 반도체를 만들면 웨이퍼가 필요한데 웨이퍼 자체가 20%를 줄일 것이다. 자, 향후 인력은 10% 감축하겠다. 마이크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즉 마이크론이 어렵다, 힘들다. 지금 적자 나고 있다. 적자가 더 날 거다. 내년에 내내 안 좋을 거다. 하지만 내년 내내 안 좋을 건데 기존 예상보다는 약간 더 괜찮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코멘트의 내용이었어요. 자, 마이크론이 이제 분기 이 정도 적자 냈으면 간단합니다. SK하이닉스는 연 1조 적자 이상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더 적자 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적자날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적자는 아니지만 이익을 상당히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거고요.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3위, 마이크론 3위, 2위가 SK하이닉스, 1위가 삼성전자, D램, 낸드 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 2, 3위거든요. 그러니까 3위의 매출을 알면 2위, 1위는 그냥 너무 정해져 있어요. 4위 키옥시아 신경 안 써도 돼요. 키옥시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키옥시아 하이닉스 거예요. 어차피 하이닉스 거고 그것도. 예, 그래서 지금 딱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자, 증설은 쉽지 않고요. 증설이 돼야지 무슨 반도체 장비 업종을 보죠. 공장을 새로 깔아야 장비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공장을 새로 안 깔고 오히려 라인을 축소하는데 장비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비주들이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메모리 쪽하고 소재 업체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전환해 보면 이게 마이크론이 안 좋다는 건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내년 6월까지는 안 좋겠지만 6월 이후에 하반기에는 턴할 거다. 턴할 거다라는 예상을 갖고 있고 그 정도 재고를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장비주는 좋지 않더라도 소재 관련주는 공장을 돌리면은 공장을 계속 돌리다 보면 소재 관련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소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소재가. 그래서 소재 관련주가 바로 땡땡땡땡이 있다. 5글자인 건가요? 네 글자죠. 땡땡땡땡. 화면에 네 네. 글자. 예, 땡땡땡땡. 심지어 글자 수 똑같아요. 오. 네 글자예요. 예, 제가 트릭 쓰지 않았습니다. 네. 네 글자인데 요게 반도체 소재 관련주로 주가가 지금 누워 있어요. 안 밀려요. 절대 안 밀리고 있습니다. 예. 소재 관련주들은 충분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지금 뭐 일단 테슬라의 임원분들한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일론 머스크 입을 막아라. 입과 손을 일단 손 묶어놓은 다음에 입을 막아야 된다. 근데 새로운 CEO를 찾고 있다는 또 얘기도 있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제 거기 CEO 하면 안 돼요. 난리 나요. 그거 말아먹어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오두방정을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이게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재고가 많이 쌓였습니다. 네.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지만 재고 안 쌓인다. 지금 안 팔리고 있다. 테슬라가 지금 할인 중이에요. 테슬라가 차를 할인한다? 없었던 일입니다. 네, 할인 중입니다. 현재. 자, 글로벌 전체 전기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 현대차는 지속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만 미국의 IRA 법안으로 뒤통수 쳐가지고 안 팔리는 것뿐이지 나머지 다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는 조정시 매수 관점을 보시고 반도체 소재 업종은 땡땡땡땡 보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럼 소재를 조금 유심히 보라는 네. 이야기네요, 둘 다. 소재 업체죠. 네,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소재 관련주를 유심히 보라고 하셨고요. 반도체 소재 관련주에서는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타점까지 알려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나도 궁금해한다고 하셔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하이라이트 보고 오시죠. 자, 49 매도 체결. 자, 81 주문 커팅. 접수 완료. 717. 자, 700짜리 값 깼죠? 자, 이제는 자, 본절 달면서 볼게요. 자, 51짜리 값 본절 대행. 정정 확인. 어우, 이제 좀 나오네요. 자, 본절 대행 나왔고요. 자, 지금 일단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6짜리 값 확인인데 자, 힘있게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자, 61짜리 값 1차 청산. 자, 61짜리 값 1차 청산 볼게요. 61보다는 51짜리 값 올청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51짜리 값 올청 같이 보시죠, 주문 접수 여러분들. 완료. 자, 19,651 차라리 올청. 자, 38짜리 값 딱 여기까지만 보시죠. 자, 올청 자리 값. 자, 51짜리 값 같이 보시죠. 51. 자, 60 터치. 자, 55. 자, 49 기준으로 자, 거의 다 왔습니다. 한 번만 더. 자, 55 저점. 자, 51의 올청.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100틱이죠? 자, 10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1짜리 값 똑같이 컷땡입니다. 주문 접수 완료. 321 컷땡.
295자리 값에서 본절 대응 보도록 할게요. 자, 최종적으로 목표는 281까지고요. 295자리 값 1차 청산. 자, 1차 청산은 일단 좀 안정 청산 보실 분들은 저기서 보셔라. 아까 전처럼 터치 없이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 청산 자리값, 짧은 자리값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300. 자, 298. 저점 한 번 더 그렸고요. 자, 295자리값 1차 청산 300불입니다. 자, 295.05 좋습니다. 자, 자리값 터치. 자, 300불 나와줬고요. 자, 이제 최소 본절 자리값 잡으면서 볼게요. 자, 311 자리값 본절 대응. 정정 확인. 정정 확인. 자, 본절 대행 자리값 아우 뭐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 281 자리값 올청으로 가져가시죠. 자, 똑같이. 주문 접수 완료. 자, 11,281 올청 대기. 자, 81.05 25 81.25 한 틱 차. 주문 줘야 접수. 되죠? 좋습니다. 네, 6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00일 매수 체결. 자, 69자리값 카팅. 주문 접수 완료. 자, 똑같습니다. 자, 19,159. 1차 청산이고요. 230까지 일단 좀 바라볼게요. 지금 구간이 제일 힘든 구간이죠. 일단 수익을 충분히 확보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보는 데는 문제 없을 텐데 지금 타이밍에 일단 조금 살짝 아쉬운 구간. 자리값, 그러니까 요런 자리값을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견디면서 상승인데 견딜 수가 없었죠. 앞에서는. 어우, 100개까지도 자, 거의 100개까지 왔습니다. 자, 100에 거의 101에 들어갔으니까 100에 들어갔으니까 그쵸? 지금 200자리값까지 보고 있는 자리값이죠. 자, 목표는 229. 자, 200 터치. 자, 마감봉 나쁘진 않고요. 자, 9점 깼죠? 자, 208, 209, 211. 자, 227. 좋습니다. 네, 13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매수 체결. 단기간 너무 빠르게 왔는데. 주문 자, 접수 완료. 자, 매수 자리값 체결. 자, 163. 자, 165 터치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청산 보실 분들 500불 자리값 나왔습니다. 자, 가져가실 분들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최소 본절 달면서 보면 되겠죠. 취소 확인. 자, 매도 자리값 취소해 주시고요. 주문 자, 접수 완료.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500불 자리값. 최종 자리값은 그쵸, 277까지 지금 좀 욕심부리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금 합의 볼 수 있는 자리값은 지금 188, 185 정도 지금 볼 수가 있겠죠. 88. 자, 188 터치. 자, 여기 자리값 여러분들, 여기 자리값이 일단은 2차 청산 자리값입니다. 그렇죠? 자, 900불 정도 되죠. 900불. 자, 한 번 눌렀고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재돌파죠. 자, 69자리값. 자, 600불 자리값 확보 보면서 가져갈게요. 자, 69자리값 취소 600불 확인. 확보. 주문 접수 완료. 자, 69 터치하면 마무리 볼게요. 이 이상 하면 여기 저항이 지금 너무 세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600불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나오면 이제는 마무리 볼게요. 아우, 그냥 여기서 마무리 보시죠, 여러분들. 자, 211자리값 매수 체결. 자, 179자리값 커팅. 주문 접수 완료. 자, 일단은 본절 자리값은 잡을게요. 자, 취소 209자리값 확인. 본절 보면서 주문 접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최소 본절 대. 자, 45자리값 1차 청산 드렸는데 요거는 에이 44. 요거는 조금 선 넘었죠. 자, 45 돌파. 1차 자리값 드디어 주네요. 전 진짜. 자, 35틱 딱 만족하고 딱 마무리 보시면 좋죠. 기존에 일단은 처음 대응하신 분들은 딱 여기까지. 힘들게 하네요. 자, 75자리값 올청입니다. 75자리값 올청 대기. 주문 접수 완료.
자, 이번엔 가자. 자, 70 돌파. 73. 아우, 진짜 너무 힘들게 한다. 자, 65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0일 매수 체결. 자, 209짜리 값 컷팅. 주문 접수 완료. 자, 잡히더라도, 변동성이 잡히더라도 요거는 기대값은 있는 자리죠. 자, 단기 기대값으로 일단 본다라고 하면 255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주고 장난친다라고 하면, 자, 209 컷 나와주면 전고 돌파 자리값 한번 볼 거예요. 그렇죠. 자, 251. 자, 이번에 가자. 53. 자, 거의 다 왔죠? 아우, 좋습니다. 네, 7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네, 이제는 601짜리 값 정정 연결돼. 확인. 자, 526까지. 자, 511짜리 값 월청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5. 좋습니다. 네, 9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매매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상에서 칼리 전문가님의 이번 주 주요 대응 전략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대응 움직임은 일단은 제가 11,200대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네. 지속적인 매수 관점이다. 나스닥 기준으로. 대신에 230대를 이제 하락 돌파했을 시에는 또 완전히 이제 지난 방송에도 이제 좀 설명드렸었는데 완전히 이제 좀 매도 관점으로 좀 생각해서 시장이 좀 바라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주요 마디노선 마디값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에 있는 마디값이었는데 이 자리값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사이 변동성을 정확한 자리값을 터치하고 조금 가져왔었는데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봤을 때 자리값이 좀 깔끔하게 가져갔으니까 이 한 번 추세나 힘 자체가 굉장히 좋았을 때 저점이나 고점 자체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서 들어갔다 보니까 이번 수익은 좀 깔끔하면서도 정말 단시간에 마무리를 볼 수 있었던 좋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칼리 전문가님의 추가적인 코멘트뿐만 아니라 도움 받고 싶으신 분은요. 노란 톡방 입장하셔야지 가능합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루드 오일인데요. 김정철 본부장님. 네, 자 크루드 오일 제가 추가로 반등 80달러 회복 전망 얘기 드렸는데 적중했어요. 왜 적중해? 아니 80달러 찍진 않았어요. 네. 79.90까지 올라왔어요. 아, 거의 적중이죠. 수동 적중입니다. 네. 그 열틱은요, 제가 이것까지 다 맞추면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거 아니에요, 제가. 자, 경기도에 따른 유가 하락 전망 때문에 저는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살폭 반등하고 다시 또 밀리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2.50까지 좀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오히려 지금 12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무난한 상승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려 지금 현재 80 부근대까지 올라왔었던 5일 자리값이 지금 78까지 이제 다시금 어제자 이슈 때문에 좀 눌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차 다시금 좀 반등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84.58까지 다음 주 흐름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는 골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골드 단기 조정으로 1,770달러 지지할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절반 적중. 1,770달러는 지지했어요. 네. 근데 조정은 아니었어요. 올라왔죠. 또 조정은 아니고 그냥 70달러 지지하면서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절반은 이게 좀 맞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1,750달러까지는 조정을 한번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달러가 그동안 쭉 밀렸는데 너무 밀려서 소폭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달러가 소폭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께서는 골드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금 제가 대응하는 전략은 최종적으로는 지금 봤을 때 1977 거의 2000 부근대까지 이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에
모든 움직임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가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지금 자리가 이제 테스트, 리테스트라고 해서 자리값을 이제 한번 확인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의견이랑 조금 비슷한데 일단은 1780, 1790 초반대까지는 사실상 조금 한 번 더 눌림 자리값이 발생할 수는 있고요. 어쨌든 이제 낙폭 매도세가 워낙 좀 강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밀리는 자리값은 있어도 그래도 맥시멈 1780짜리는 좀 지켜주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 나왔을 때는 일단 1876,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1970대까지는 지속적인 좀 매수 대응을 보셔도 좋다. 근데 이거를 선물 대응으로 가져가시기에는 살짝 조금 힘들어요. 선물 대응으로 가져가기에는 네. 이 긴 추세를 보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장기 추세로 좀 대응하실 분들은 여기서 ETF 대응을 좀 추천드리고요. 정말 여기서 어떤 ETF가 좋은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로는 괜찮지만 장기적인 추세로는 ETF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나스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390포인트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지하면 재반등 가능하다 했는데 깨지면서 이탈 틀렸습니다. 네. 근데 요즘 나스닥을 거의 못 맞추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나스닥 하면 큰일 났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대신 다른 했고요. 걸 또 잘 맞추셨잖아요. 해외 선물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스닥이 나랑 안 맞는다. 네. 다른 거 하면 돼요. 제가 요즘 유가를 거의 다 맞추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나 골드를 하면 됩니다. 나스닥이 굳이 뭐 물론 나스닥 재밌죠. 다이나믹합니다. 보면 수익 나면 재밌고요. 손실 나면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칼리정만이 또 나스닥을 마침 잘해요 또. 그래서 저는 11,000포인트 지지 후에 반등을 예상하는데 목표는 이번엔 좀 낮춰가지고 11,620포인트로 산타가 살짝 발만 걸치는 수준으로만 해서 올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나 골드 굉장히 잘 맞추시는 김정철 본부장님의 코멘트 들어봤고요. 이 칼리 전문가님 나스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셨나요? 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저도 조건부로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도 이제 좀 설명드렸지만 이 240짜리 값 부근대를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에 따라서 하락,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난주 기준으로 11,700짜리 값 돌파했을 때는 지속적인 상승 랠리 가능성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일단은 낙폭 그려주면서 네. 추가 저점 그리는 매도세 강력하게 지금 나와준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자리값을 지금 되돌리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여주는 자리값은 11,400대까지도 1,400대. 이미 11,000은 깨졌어요. 어제 11,000 자리값은 한번 깨졌고 800대까지 낙폭을 가져갔다 보니까 일단 11,400대까지는 지금 다음 주 흐름 오히려 저는 이 산타가 아니고 이 사탄 랠리라고 봐야 되겠죠. 사탄 어떻게 랠리요? 보면 네. 그렇게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일단 조건부로 다시 11,300 이상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나마 지금 조그만한 랠리를 볼 수 있다. 그게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11,600대 저는 700까지 보고 있습니다. 맥시멈 700 정도까지는 랠리 가능성은 그래도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랠리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구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도 일단은 지난주에 일단 차트를 설명을 일단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었는데 일단 3.68대까지는 이제 추가 낙폭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바닥 자리 값을 좀 지지 이후에 다시금 4.02 달러대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최종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4.37, 4.38까지는 열려 있지만 단기적인 흐름은 힘들고 지금의 눌림 자리 값에서 재반등 힘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매수 관점 살려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